108페이지 2. 의료산업에서 AI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내 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부제가 붙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의료산업에서의 데이터와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모든 역사와 성과는 데이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을 찾는 데 바탕을 둔다.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교를 세운 뒤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싸움에서는 관찰과 실험, 데이터 분석이 밑바탕을 이루었다. 비합리적으로 미신을 숭배하던 세상을 히포크라테스 혼자서 완전히 바로잡은 것은 아니다. 그나저나 어느 전설에 따르면 히포크라테스에게는 30m 크기의 용이 된 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정말로 의술에 아주 혁신적으로 접근했다. 병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마술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믿었다. 사례 보고와 관찰을 강조함으로써 의술을 학문으로 우뚝 세웠고 그에 걸맞게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었다. 데이터 탐구의 견고함은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는 질병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길로 들어선 적도 많았지만 반복된 패턴을 찾아내 증상을 분류하고 이런 관찰을 이용해서 환자의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 덕분에 의학이 진보했다. 의료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즐비하다. 예컨대 15세기의 중국에서는 의원들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실험 끝에 이들은 천연두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찾아냄으로써 치사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 천연두를 예방하려면 천연두를 가볍게 앓은 사람을 찾아 천연두 딱지를 긁어내 말린 다음 이를 가루내어 건강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면 끝이었다. 언제? 15세기 중국입니다. 그리고 의술의 황금기인 19세기에는 의학이 과학적인 방법을 갈수록 많이 받아들이면서 데이터에서 반복된 패턴을 찾는 일이 의사의 필수 업무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헝가리 의사인 이그나즈 제멜바이스이다. 그는 1840년대에 산부인과 병동의 사망자 데이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의사가 근무하는 병동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파가 운영하는 병동에서 출산한 산모보다 폐혈증에 감염될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이다. 이상하죠? 의사가 근무하는 병동이 산파 운영 병동보다 폐혈증이 5배가 더 높아진 겁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이유도 드러났다. 의사들이 시체를 해부한 뒤 손을 씻지도 않은 채 곧장 임산부를 진료했기 때문이다. 15세기 중국에서 그리고 19세기 유럽에서 맞다고 여긴 내용을 오늘날 전 세계의 의사들도 참으로 여긴다. 이는 개체군의 질병을 연구할 때뿐 아니라 날마다 환자를 마주하는 1차 진료기관 종사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을까? 이 두통이 지극히 정상일까? 아니면 무언가 해로운 질병의 징후일까? 이 종기를 없애려면 항생제를 처방해야 할까? 이는 모두 반복된 양상을 인지해서 분류하고 예측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알고리즘이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분야이다. 물론 의사란 존재에는 알고리즘이 결코 따라잡지 못할 측면이 많다. 의사는 환자에게 공감할 줄 안다. 또 환자가 겪는 사회적 어려움, 심리 문제, 심지어 돈 문제까지 도울 능력이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도움이 될 만한 의료 분야도 있다. 특히 질병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 오롯이 집중하는 임무, 분류와 예측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임무가 그렇다. 이를테면 병리학 같은 분야이다. 병리학자들은 환자들이 좀처럼 만날 일이 없는 의사이다. 우리가 혈액이나 조직 표본을 검사실로 보낼 때 멀리 떨어진 실험실에 앉아 표본을 살피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 병리학자는 진단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 있으므로 기술과 정확성, 신뢰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암이 있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대개 이들이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요법을 받을지 아니면 더욱 심각하게 수술을 받을지 결정된다고 생각해보자.
병리학자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런데 병리학자의 임무가 만만치 않다. 이들은 하루 평균 수백 개에 이르는 슬라이드를 검사한다. 게다가 슬라이드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세포가 작은 유리판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 마치 상상할 수 있는 최고 난도의 윌리를 찾아라와 같다. 병리학자의 임무는 표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고 현미경 렌즈 아래로 보이는 광활한 세포 세계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자그마한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병리학자이자 2016년에 조직 검사용 슬라이드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인 패스 AI를 세운 앤디 백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되게 힘든 제급이죠. 만약 병리학자 한 명이 하루에 슬라이드 5개를 아주 꼼꼼하게 살핀다면 분석이 완벽하리라고 기대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는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현실 세계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게 복잡한 생명작용 때문에 분석 업무가 훨씬 어렵다. 비둘기가 정말 뛰어나게 감지했던 유방암 사례를 꺼내보자.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11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알고리즘. 작은 데이터의 위력이라고 적었습니다. 1986년 켄터키 대학교의 전염병 학자 데이비드 스노든이 수녀 678명을 가까스로 설득해 뇌기증 약속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노트르담 수녀회 소속으로 스노든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을 캐고자 진행할 특별한 과학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75에서 103살이 된 수녀들은 살아있는 동안 해마다 기억력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사망한 뒤에는 스노든이 이끄는 연구진의 뇌를 기증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스노든의 연구진에게 가장 소중한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치매 징후가 있는지 분석해도 좋다고 약속한 것이다. 수녀들의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 덕분에 주목할 만한 데이터 집합이 탄생했다. 수녀는 아이를 낳지도 담배를 피우지도 술도 많이 마시지 않으므로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여러 가지 외부 인자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 생활 방식과 의료 접근성이 비슷하고 사회적 지원도 비슷하게 받았으므로 이런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상 실험을 통제한 셈이다. 일은 술술 풀렸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한 지 몇 년 뒤 연구진은 수녀들이 보물단지 같은 다른 데이터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제는 나이가 지긋한 대다수 수녀는 젊었을 때 종신서원에 앞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글로 적어 수녀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때 이들의 평균 연령이 겨우 22살이었으니 나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도 증상이 발현하기 몇십 년 전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진은 수녀들의 글에서 앞으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단서를 찾아냈다. 연구진이 수필에 쓰인 단어의 복잡성을 분석해보니 젊은 시절에 언어 표현력이 뛰어날수록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었다. 아래 글을 예를 보자. 이 글은 평생 인지 능력이 탁월했던 수녀의 글에서 한 문장을 가져온 것이다. 1921년에 8학년을 마치자 맨케이토의 수녀원에 들어가 수도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그레다 자매님이 나 대신 허락을 구했고 부모님도 기꺼이 동의하셨다. 그리고 다음 글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꾸준히 떨어진 수녀가 쓴 문장이다. 위의 글과 비교해보라. 학교를 마친 뒤 우체국에서 일했다. 표현력과 치매의 연관성이 어찌나 강력한지 연구진은 글을 읽기만 해도 미래에 누가 치매에 걸릴지 예측할 수 있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수녀 가운데 90%가 젊었을 때 언어 구사력이 낮았다. 이와 달리 노년까지 인지 능력을 유지한 수녀 가운데 그래서 생각의 밀도가 낮았던 사람은 겨우 13% 뿐이었다. 이 연구가 강조한 사항 중 하나는 우리 몸과 관련해 알아야 할 내용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런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왜 그런지 이유까지 알지는 못한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치매를 늦추거나 막는지 치매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단순한 단어를 편하게 느끼는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암시는 읽을 수 있다. 우리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앞으로 건강할지 알려주는 미묘한 징후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아주 작은 데이터 조각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도 증상이 나타나기 여러 해 전부터 말이다. 이로보아 앞으로 데이터를 파헤칠 의료 알고리즘이 얼마나 강력할지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언젠가는 의사보다 몇 년 앞서 암의 징후를 알아채기까지 할 것이다.